오늘은 코스닥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 코스피는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실적이 좋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과연 산타랠리는 코스닥에서는 일어날 수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정환 대표님, 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결국은 비중이 워낙 커서 네네. 그 착시 효과다. 네, 일단 코스닥과 코스피가 어느 정도 이 차이가 있는가요? 네. 한번 그림 한번 띄워주시고요.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주가가 사실 모든 나라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보시면 이제 그 S&P 500 같은 경우는 그 지난 5년 동안 113배 정도 올랐고요. 나스닥은 무려 184배가 184%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의 3배 가까이 된 거죠, 나스닥은 5년 예. 동안. 맨 위에 빨간색이 나스닥이고요. 중간에 예. 노란색이 이제 S&P 500인데요. 미국의 이제 대표 지수들이죠. 가운데 이제 그 굵은 선 지표가 이제 코스피고 맨 아래 얕은 파란색이 코스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스닥은 5년 동안 43%밖에 오르지 않았으니까 43%, 상대적으로 예. 상대적으로 많이 뒤처진 거고요. 올해부터 보면은 이렇습니다. 올해 들어서 이제 세계 지수 중에 한국이 가장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코스피가 무려 73% 올랐으니까 밑에 다른 나라들보다 좀 많이 올랐죠. 이 상대적으로 코스닥도 중간에 두 번째 가는 파란선입니다. 보시면 39% 정도 연초 대비 올랐으니까 사실 이제 지난 5년 동안 다른 나라들이 많이 올라서 상대적으로 주춤한 사이에 올해 이제 상대적으로 한국 주식 코스닥 코스피 양대 지수가 많이 오른 편인데 그래도 코스피에 비교하면 코스닥은 한 절반 정도밖에 상승폭이 되지 않는 상황이죠.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코스닥 지수를 지난 이제 그 5년 동안 비교를 해보면 위가 코스닥이죠, 코스피죠. 한 2,000 무렵에서 지금 4,000까지 코스피 지수는 한 2배 정도 오른 상황이고 예. 아래 코스닥은 642에서 930까지. 그러니까 사실 그래도 비율로 보면 한 150% 정도 되는데 코스피에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그런 느낌이긴 합니다. 코스닥은 상당히 저조하네요, 그죠? 네네. 예. 이게 시가총액인데요. 시가총액도 2,000조 원에서 코스피는 지금 3,400조 원까지, 코스닥은 400조 원에서 지금 500조 원까지. 그러니까 실제로 지수와 비교하면 이 시가총액 자체는 또 상대적으로 덜 오른 편이라서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몇몇 종목들이 많이 올랐고 전체적으로 지수는 많이 올랐지만 실제 이 시가총액 기업 가치는 상대적으로 지수 대비 덜 올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코스닥이 이렇게 못 이르는 이유는 뭔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이제 지금 최근 장세가 보시면 이제 삼성과 SK하이닉스 주로 이제 대장주들, 그다음에 특히 반도체 중심, 빅테크 중심들로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제 위에 보시면 코스피하고 코스닥을 보면 이게 전체 시가총액을 나타낸 건데요. 올해 1월 대비 보면 이제 이 파란색이 삼성전자, 빨간색이 SK입니다. 나머지가 기타 등인데요. 보면 삼성전자 하나만 가지고도 코스닥 전체 시가총액을 뛰어넘을 정도로, 지금은 또 SK하이닉스도 417조 원이니까 SK 하나만 가지고도 코스닥을 뛰어넘는 정도. 그러니까 이제 코스닥에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특히 또 최근 성장세를 주도했던 빅테크들이 상대적으로 좀 덜 많지 않는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 글로벌 이 성장 국면, 글로벌 이제 그 랠리에서 한국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나 지금 이제 대형주 중심으로, 그리고 또 AI, 반도체, 빅테크 중심으로 주가가 오르는데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그 관련 주식들이 좀 적은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네, 그래도 요즘 천스탁 간다. 천스탁 이거 개인적으로 네. 어떻게 보세요? 어, 너무 심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제 그 시가총액은 지금 500조 원이 넘었으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주가 지수는 그 939기 때문에 1,000이 넘을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네. 이제 지금 근데 코스닥은 한때 1,000을 또 넘기도 했죠. 2021년에 1,000을 이미 넘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시가총액은 지금 딱 500조. 그다음에 주가 지수는 1,000을 넘을까 말까 하는 단계인데 사실 1,000을 넘었다가 계속 좌절했던 여러 번 과거 경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1,000을 넘는다는 건 굉장히 어떤 이제 하나의 또 한 단계 넘어선다라는 의미가 있겠지만 네. 지금 계속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에 비교하면 상승률이 적기도 하고 성장성이 떨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제약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 미국의 뉴욕 증권 지수하고 네. 나스닥하고 네.
우리의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비교하면 네. 우리가 너무 미국은 나스닥이 결국 미래를 끌고 가는데 네. 우리는 코스닥이 너무 저조한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찾아봤는데요. 지금 뉴욕 증시 위에 두 개가 미국 증시고요. 아래 두 개가 이제 코스피 증시인데요. 한국 주식인데요. 뉴욕 주식시장 위에 이제 조 달러 기준입니다. 22조 달러고요. 나스닥은 10조 달러. 그러니까 2배 정도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미국의 뉴욕 증권 지수하고 나스닥하고 보면 한 2분의 1 정도. 네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전통주하고 첨단 혁신주들이 한 절반 정도 차이가 난다면 한국은 사실은 이제 이 코스피와 코스닥이 빅테크와 뭐 이렇게 전통주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리고 지금 코스닥이 있다가 코스피로 옮겨가는 주식도 많기도 해서 성장 주식들이 반드시 뭐 코스닥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코스닥과 코스피가 기본적으로 코스피가 3,400조 원 정도 되고요. 코스닥이 500조 원이니까 한 7배 정도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최근 몇 년 사이에 코스닥의 매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양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 주식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빅테크 의존도가 높다 하는데 네네. 대략 어떤 기업들 몇 개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한번 보시죠.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오늘 날짜로 뽑아봤는데요. 당연히 엔비디아가 지금 어. 이제 이 4조 달러 정도 되고 4조 4천억 달러 되고요. 네. 애플 지금 노란색을 칠해놓은 게 지금 최근에 잘 나가는 빅테크들 그리고 이제 매그니피선트 세븐이라고 하잖아요. 네. 가장 잘 나가는 혁신 주식들이 지금 상위 20개 중에 지금 12개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네. 보시면 이제 이런 그 AI가 아니면 지금 이제 성장하지 않는 그런 구조. AI 기업들만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는 구조가 계속되면서 미국 시장에서는 이렇게 이제 빅테크 중심으로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고요. 이 그림 한번 보시죠. 이게 이제 한국과 미국을 비교해 본 건데요. 상위 20대 종목들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 걸 본 겁니다. 보면 이제 한국은 지금 코스닥과 코스피를 다 합친 건데요. 합쳐서 보면 20개 종목이 딱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미국도 오른쪽에 보면 20개 종목이 미국 한 42%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미국이나 한국이나 잘 나가는 주식들만 잘 나간다. 잘 나간 주식들만 많이 올랐다. 전체적으로 보면 주가가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오르지 않은 종목도 꽤 많이 되고요. 그래서 이 보시면 한국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엔솔 그다음에 여기까지 빅테크 주식들이고 한국은 그러니까 빅테크가 많지는 않죠. 이 기업들이 있고 바이오로직스는 이제 바이오 기업인데 미국은 상위 지금 20개 기업 중에 막 12개, 3개 정도가 지금 AI 관련 주식들이기 때문에 네. 양상이 좀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빅테크 중심 그리고 이제 잘 나가는 기업들만 잘 나가는 그런 장세가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좀 전에 그 앞에 도표를 좀 보여주실래요? 네, 이걸 볼까요? 네. 아니 좀 전에 노란색하고 그 엔비디아 나왔죠. 네, 네. 네. 근데 문제는 그 미국의 저기 하이테크 기업을 보게 되면 저게 다 20년 안에 새로 생긴 회사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보면 10년 전에 지금 잘 나갔던 기업이 지금 보면 월마트잖아요. 월마트가 저 밑에 찌그러져 있고요. 그다음에 네. 버크셔 해서웨이도 지금 잘 나가던 이제 저기 그 한때 1, 2위 그리고 지금도 세계 최고 부자가 소유하고 있는 기업인데도 지금 10위권 밖으로 밀려나 있는. 근데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될 거는 저 미국의 노란색이 20년 안에 전부 새로 생긴 기업들이고 네네. 우리는 지금 20년 안에 새로 생긴 기업들이 네이버, 카카오, 셀트리온에는 외에는 없어요. 그렇네요. 네. 그러면서 결국은 이게 나스닥이 미국의 미래를 끌는 코스닥에서 수많은 새로운 기업이 나와야 이제 미래가 될 텐데 그러면 좋겠죠. 네. 이재명 정부가 곧 코스닥 활성화 정책을 발표한다는데 네네.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그렇죠. 그 전에 잠깐 그림 한번 더 하나 말씀하신 내용 좀 보고 있습니다. 이게 네. 보시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코스피의 상위 20개 종목인데 640, 417, LG에너지 102조, 그다음에 77조 정도 이렇게 상위 기업들 20개 종목 58%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코스피를 보면 코스닥을 보면 이 같은 비율로 나타낸 겁니다. 가장 잘 나가는 기업이 알테오전이라고 24조 원 정도. 네. 그러니까 코스피에는 이 코스피인데요. 코스피에는 이 상대적으로 그 빅테크 아니면 또 이렇게 대장주들이 많지 않다. 게다가 또 문제는 알테오젠이라는 이 기업이 내년에 지금 코스피로 옮겨간다고 또 그래서 네, 최근에 보도가 말씀하신 나왔어요. 것처럼 지금 네. 이제 선스닥이 된다. 선스닥이 되더라도 만약에 알테오젠이 빠져나가면 천이 다시 무너질 수 있는 상황. 게다가 알테오젠 같은 기업들이 빠져나갈 정도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기업들 네이버도 지금 코스피에 있고요. 이게 계속 빠져나가는 것처럼 이 빅테크 기업들도 상대적으로 코스닥에 있으면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한다라는 그런 좀 그 우려가 있습니다. 네.
코스닥 활성화 대책 말씀을 드리면요. 네. 지금 이제 코벤 펀드라고 해서 코스닥 벤처 펀드를 2017년, 18년 한번 운영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주가가 코스닥이 잠깐 오르긴 했었는데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도 계속해서 부동산에 몰려 있는 돈을 이제 주식시장 옮겨야 되겠다. 그리고 네. 지금 이제 그래서 몇 가지 대책들이 아직 공개는 안 했지만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것들은 국민연금 보유자산의 일부를 코스닥에 좀 늘려보자라는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지금 1,400조 원 정도 되죠. 그 중에 한 3%만 해도 한 40조, 50조 원 정도 되니까 그 정도를 투자를 하면 코스닥 시가총액 한 8에서 10% 정도 되는데 네. 코스닥이 좀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근데 물론 거기 반대의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국민연금을 철저하게 독립적으로 맡겨두고 이 성과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이제 그 어떤 정치적 고려라든가 시장에 대한 배려로 위에서 찍어내려서는 안 된다는 우려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보면 지금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의 일부를 아마 그건 이미 확실화된 것 같은데요. 네. 그 국민성장펀드도 대기업보다는 좀 이렇게 산업 생태계 활성화 쪽으로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일부가 코스닥에 들어올 거다라는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카드 중에 하나가 지금 퇴직연금을 기금화해서 퇴직연금을 이제 금융시장에 좀 투자를 해보자라는 거기 때문에 퇴직연금이 한 430조 원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일부가 벤처 투자가 허용이 되면 상당 부분이 코스닥에 들어와서 코스닥 상승세가 이어질 거다라는 건데요. 지금 이제 문제는 이제 계속 보셨다시피 빅테크, AI,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뜨고 있기 때문에 이 코스닥에 그런 이제 다음 성장 섹터가 있느냐 지금 사실 그런 이제 대장주들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AI, 로봇, 바이오 등의 어떤 그런 이제 대장주들을 좀 발굴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뭐 보도자료 이런 걸 보면 네, 몇 년 전에 어디서 봤는데 뭐 이런 것도 참 많잖아요. 뭐 네네. 기재부가 됐든 뭐가 됐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날짜만 바꿔가지고 밑에 내용은 똑같이 복붙했냐 뭐 이런 얘기들도 맞습니다. 있는데. 지금 그래서 아까 코스닥 네네. 벤처 펀드도 그 취재를 하다 보니 네. 2017년에 나왔던 펀드하고 거의 비슷한 상황. 네. 그리고 단순히 이게 좀 투자자가 없어서 안 오른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이제 이 벤처 생태계 그다음에 네. 좀 중소기업들이 좀 성장할 수 있는 도약의 기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주가가 좀 오르지 않은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림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이게 네. 코스닥과 코스피의 이제 영업이익을 좀 비교해 봤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코스피 이제 연도별 영업이익 조 단위로 나타낸 건데요. 보면 이제 105조, 106조를 넘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023년에는 좀 굉장히 실제가 안 좋았고요. 그러니까 코스피도 사실 매출은 크지만 이익이 주로 이제 주식은 이익으로 보니까요. 이익이 어느 정도 좀 상당히 닫혀 있는 양상이고요. 코스닥인데요. 코스닥은 더 이제 훨씬 적죠.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네, 네. 한 13조 원에서 작년 재작년은 8조 원 정도로 줄어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심각하네. 코스닥에 뭐 성장 기업들이 많이 있지만 이익만 놓고 보면 이익 규모가 좀 크진 않다. 그리고 우리가 PER이라고 하죠. 주가 수익 비율인데 네. 사실 이제 이게 올해와 내년 이익 대비 얼마나 주가가 어느 정도 평가를 받고 있느냐인데 사실 이거 보면 코스닥은 코스피는 보통 이제 13배에서 15배, 20배 정도까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 버는 돈의 한 20배 정도 그 시가총액을 평가받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꽤 높게 평가를 받고 있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PR이 거의 많게는 뭐 100배 넘게까지 이게 대장주들이 몇 개 있어서 그렇긴 한데요. 보면 이제 코스닥이 저평가받고 있다기보다는 상대적으로 평가는 높은데 성장성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있고요. 아까 마지막 이 그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코스피하고 코스닥을 비교해 본 건데요. 보면 이제 취재를 하면서 보니까 시장의 믿음이 부족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너무 어지러운데요. 이 간단히 설명하면요. 파란색은 이제 올해 1월부터 누적 순매수를 나타낸 겁니다. 개인들은 계속 주식을 샀고요. 네. 빨간색이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 한참 이제 마침 탄핵 이후에 이재명 정부 출범부터 주식을 쭉 사다가 10월부터 주식을 팔고 있는 모습이고 빨간색이 외국인입니다. 그리고 파란색은 이제 개인 투자자인데 개인 투자자들은 10월부터 주식을 사기 시작했고요. 기관은 계속해서 주식을 팔았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코스피에서는 개인들과 외국인들이 좀 시장을 많이 끌었죠. 근데 코스닥에서 보면 개인만 사고 있고요. 지금 보면 이제 노란색과 빨간색은 다 0 미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은 계속 주식을 팔기만 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왜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더 올랐냐라고 하면 성장성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믿음을 얻지 못했다.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코스닥 1000을 넘더라도 한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코스닥 벤처 펀드 같은 것들이 들어오더라도 근본적으로 외국인들이 돌아와야 이 장기적으로 1000 이상의 지수를 볼 수 있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산타랠리 올해 어떻게 될까요? 산타랠리는 네. 뭐 해마다 이제 산타랠리, 그다음에 1월 맞아요. 장세 얘기하는 건 연말마다. 네. 원래 12월과 1월에 주식이 좋긴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올해 이 당연히 이제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도 있고 지금 천스닥에 대한 기대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전히 계속 나오지만 MSCI 모건 스탠리 현지국 지수에 들어가지 않겠느냐라는 네. 그런 기대도 있고요. 네. 상대적으로 아무튼 뭐 그 여전히 그 코스피는 싸고요. 그다음에 코스닥은 나스닥도 마찬가지지만 코스닥은 이익보다는 성장성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광재 총장님 계속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AI를 한국이 주도권을 잡고 있으면 AI와 반도체가 연관산으로 이어져서 좀 이렇게 그 파급 효과를 좀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한국도 잘 나가는 기업만 잘 나가는 그런 장세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시장에 확신을 얻는 그런 단계가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네. 네, 이재명 정부에 좀 벤처가 확실하게 일어섰으면 좋겠습니다. 코스닥이.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벤처협회장을 여기 와서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분의 말씀은 상장을 너무 어렵게 했다. 이복현 위원장이. 그리고 퇴출할 게 있으면 빨리 퇴출을 시켜줘라. 그래야 시장을 믿는다. 1번.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해외 투자자는 코스피에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한 30% 넘잖아요. 근데 코스닥은 거의 해외 투자자가 없다. 왜냐? 한국의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를 안 하니까. 한국에 그러면 기관 투자자를 확실히 늘려줘야 되고 또 하나는 은행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RWA라는 제도를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